개념적인 이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를 좋게 하려면 하나가 나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순을 트리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의하는 거나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행정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고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는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어떤 방법을 모르는 경우를 관리적인 모순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기술적인 모순과 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떤 깊숙한 해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보면 A-B 관계가 기술적인 모순이고 여기 있는 하나의 C 파라메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없어야 되기도 하고 높아야 되기도 하고 낮아야 되기도 하는데 각각 모순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하는 도구가 차별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도구로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공학적인 특성이라는 39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40가지 원리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모순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4가지의 분리 원리를 쓴다. 시간 분리, 공간 분리, 그 다음에 전치와 부분의 분리, 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 분리의 원리를 쓰는데 궁극적으로 트리지에서의 가장 파워풀한 문제 해결 도구가 40가지 원리라는 것은 트리지를 초기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40가지 원리를 제대로 쓴다라는 건 뭐냐면 트리지에 있어서의 고도의 문제 해결 전략이 됩니다. 트리지 REG나 트리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40가지 발명 원리를 제대로 못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40가지 원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등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내용보다는 이런 개념적인 것이 트리지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상성에 대해서는 트리지를 하든 안 하든 트리지 도구가 내 주위에 있든 없든지 간에 트리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이상성의 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을 할 건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지금까지 유사하게 해왔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설계자 관점에서 함플한 이 펑션이 뭐고 유스풀한 펑션이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하다, 유의하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용하다, 유의하다를. 뭐는 유용하고 뭐는 유의한 거예요. 설계자 관점에서, 설계자가 문제를 한다면 설계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유의한 기능은 설계자가 원치 않는 기능이에요. 유익한 기능은 설계자가 원하는 기능이에요. 설계자가 원치 않는 기능은 문제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치 않는 기능을 다 제거시켰을 때 뭐만 남게 되느냐? 원하는 기능만 남게 돼요. 그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아이디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이제 하나의 개념 중에서 이제 자원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구리전선에 코일이 감겨 있는 어떤 한 영역의 프로블럼 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트리지의 관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디서 갖고 와야만 아이델리티 공식에 위배되지 않느냐면 이 내부에서 일단 구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자원 분석이에요. 그래서 통상 자원은
기업 내에서 그 자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워크시트나 체크시트를 갖고 통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트리즈를 이해한 사람과 트리즈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 차이는 뭐냐면 트리즈에 있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리즈의 개념을 갖춤으로써 뭐가 틀려지는가 하면 자원을 찾는 통찰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원을 찾는 얘기. 그래서 가장 심플한 트리즈 프로세스는 4단계입니다. 트리즈 단계. 트리즈에서 창의적인 그 사고 프로세스는 뭐냐면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으로부터 파생된 해결 방향을 따져서 여기서 아이디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의 현대적인 트리즈는 고전적인 트리즈의 복잡한 REG 프로세스 1단계에서 9단계의 서브 프로세스까지 하면 한 6단계 있습니다. 개별 도구를 쓴다 하더라도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전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한 모델링, 이 모델링으로부터 얻어내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향성을 인식하고 이 인식된 방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개념에 맞춰서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탐색하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통상 자 여기 어떤 뭔지는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이 내부에서 찾다 보면 전선, 전류, 전압, 공기라는 자원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지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은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의 자원을 찾아냅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주어진 자원이라고 그래요. 주어진 자원이라고 그래요. 기존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유능한 문제 해결자, 더 유능한 프로블럼 슈터는 저 자원 속에서 파생 자원을 찾아냅니다. 뭐냐면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거는 이 자원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것은 이미 있어요. 뭐냐면 이 자원까지의 리스트가 나오면 이런 자원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프로치 하고자 하는 테크닉이 없으면 이미 이런 자원들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엑스퍼트를 활용조차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엑스퍼트조차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이 아이델리티 공식에 의해서 한풀한 펑션에 유스풀한 펑션에 이거 놓고 보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자가 설계잖아. 외부에서 자원을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게 증대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 내에서 자원을 잘 찾으면 그 시스템이 복잡하고 그 시스템이 거대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스루 컨셉을 찾아낼 수 있는, 자기신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예를 듭니다. 이건 기억하라고 제가 자꾸 부연 설명드렸는데, 수백만 에이커의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사는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감귤나무가 엄청나게 심해 있어요. 수백만 에이커. 여기에 추수철에 이 주민에 사는 이 지역이 이제 뭐 어디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합시다. 원숭이가 와서 잘 익은 감귤을 따먹어요. 수확량이 저하돼요. 자, 분명히 문제가 있죠. 농장 주인 입장에서. 그래서 농장주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원숭이로부터 이 잘 익은 이 감귤을 보호할 거냐가 현재 직면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이디어 찾아내요. 만약에 이걸 내가 돈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면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기업 내에서 상황을 바꿔서 유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상위자나 경영자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나는 보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보상이 떨어져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해서 내가 받는 연봉 샐러리가 레이트가 다운돼 버려요.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 속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함으로써 내가 더 큰 보상을 받느냐예요.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자, 이게 문제의 속성은 틀리지만 이 문제가 나한테 주어진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만 내가 그 문제 해결책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How to make it. How to solve. 어떻게.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합시다. 과거의 패턴, 트리지의 학생이 하나는 익힐 건 나중에 익히면 돼요. 의식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과거의 패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트리적 패턴으로 가느냐, 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연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일리 갈 거냐, 길은 있어요. 프로이스트 시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요량이라면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 더 큰 희열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일리 갈 거냐 이거예요. 이건 과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고 패턴으로. 과거의 사고 패턴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멋지게 하려면 거기다가 양식 쓰는 체크리스트 쓰고요. 포스트잇 쓰고 할 수 있겠죠? 합니다. 그럼 아이디어 내세요. 요 길로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첫째 번 아이디어, 둘째 번 아이디어, 셋째 번 아이디어. 자꾸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남바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이디어입니다. 울타리를 친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에 익숙하니까, 울타리를 치니까, 철사 울타리를 친다, 이게. 한 사람이 철사 울타리를 치니까 한 사람이 뭐예요? 철사 울타리에 전류를 흘린다, 이거. 그것도 고압선으로. 또 아이디어는 데 오사카성을 다녀오신 분이 유추사고 하는입니다. 또랑을 팠더라, 이게. 저기 오는 걸 침투하기 위해서. 저 수백만의 기대 또랑을 팝시다, 이게. 도랑을 팝시다. 그럼 못 뛰어넘도록. 또랑을 펴면 돼. 비행기를 도입해갖고 농약을 살팝시다, 이게. 원숭이의 천적을 냅시다. 원숭이의 천적을 기웁시다. 포수를 채용합시다. 예? 익기 전에 따서 다른 것을 숙성을 시킵시다. 경영자가 와봐요. 거품 물고 엄청나게 아이디어 찾아내서, 와, 야, 기가 막히게 찾으세요. 수고한다 하면서 딱, 금일봉 주고서 이제, 오늘 저녁에 아이디어 생각, 아이디어 발상만의 생각하고 올라와서 좀 한번 풀어. 딱 봉투 하나 주고 갑니다. 다음날 보고를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딱 갖고 올라가세요. 쓸만한 건 이제 선택하죠.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가 막히는 거야. 아니, 뭐니까. 100이면 100다. 이 방식으로 갔을 때 100이면 맞다. 아니면 돈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디어로 기결이 됩니다. 여기서 얼마 줄이는 거야 문제지. 반드시 돈이 들어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건 과거의 사고 패턴이기 때문에. 트리지에 주목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 이게 내 산업 분야냐, 니네 산업 분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반면에 가시밭길로 간다 이거예요. 트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탄탄대로를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트리지 관점에서 보면 100%다 뭐예요? 이 아이델리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입니다. 아이델리티하고는. 이것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시스템이 복잡해야 되고 부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제작기간 길어져야 되고 타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가 더 어려워져야 되고
컴플렉스가 더 증발돼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이렇게는 열심히 많이 해봤으니까 좀 다르게 해보자.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길이 있어요. 프리즈웨이가. 첫째,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증대시키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찾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증대시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목적이. 이 시스템으로서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디얼 시스템을. 가장 이상적인 감귤 농장 시스템은 이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감귤 농장 시스템은 이게 뭘까? 이거를 정의를 하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거. 자, 이제 훈련을 시키면 나와요. 저희가 트리지 컨설턴트가 기업에 가서 이 안에 무슨 나사의 스크류가 유니파이 나사인지 매트릭 나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문제를 보는 시각과 패턴을 바꾸는 순간 벌써 답은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 스스로 이 셀프라는 거죠. 이 시스템 스스로 원숭이를 물리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정의한 가장 이상적인 감귤 농장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자원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How to make it. 그러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좋은 이론과 방법도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트리즈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나온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트리즈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IFR은 설정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다른 데서 자원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don't care.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IFR이 설정되면 IFR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원을 찾아야 돼요. 자원을 찾죠?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있어요. 감귤 나무가 있어요. 원숭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숙이 자원 탐색을 더 깊숙이 하면 태양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향기, 페이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어요. 습도가 있어요. 진짜 아이디어 발상은 뭐냐면 이걸 찾는 거가 아이디어 발상이에요. 진짜 아이디어 발상은. 성인들의 아이디어 발상은요. 100이면 100다. 30년간 이 길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첫째, 일단은 아이디어 발상 이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돈 들어가는 아이디어부터 찾아야 돼요. 아니라고 거부하실지언정 모르지만 나도 30년간 내 자신이 스스로가 30년간 이 패턴에 적은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올시 되겠습니다. 훈련받고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로부터 손쉽게 파생시킬 수 있는 파생 자원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 중간중간에다 레몬나무를 심는다가 정답이에요. 다른 답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논리적인 문제는 하나의 답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이상적인 해결책이냐의 가치 부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몬나무를 심으면 돼요. 자, 이게 왜 답인지 이는 이제 감을 잡으시죠? 뭐냐면 원숭이가 왔다가 노랗게 익은 누러스름하게 익은 레몬을 딱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갖 인상을 쓰면서 잘못 왔다고 도망가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시스템 스스로가 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결책이라는 건 겁니다. 이게 그 거대한 비행기가 됐던 달나라에 쏠린 라켓타임이라는 회사에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엔진 개발하는데 공에 적용하는 개념적인 그 사고적인 패턴의 변화를 이렇게 바꿔냈기 때문에 진짜 답을 찾는 사람은 이 패턴을 따라간 엔지니어의 몫이에요. 트리지를 썼든 안 썼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가느냐. 기본적인 컨셉 4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트리지에서 이 자료들은 읽어보시면 다 될 거니까 설명하고요. 트리지를 알투슐러가 하는 영역이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오죽하면 트리지한테 100명을 가르치고 나서 2, 3년 후에 트리지를 얼마만큼 쓰나 봤더니 100명 가르치고 났더니 쓰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급격하게 뭘 봐요? 이유를 찾아요. 저희가 트리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고되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려요. 이유를 찾아서. 나는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거 우리 사람이 안 맞아. 포기해요. 그거를 줄여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이 뭐냐면 한 사람을 더 건지기 위해서 등장한 거가 뭐냐면 이 아이데이션 트리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파이어로 진행되는 인벤션 머신사가 자원의 영역을 보강시키는 이 골드파이어 영역이고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트리지 이론이 더 발전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억세서빌리티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했어요. 데이터를 찾는 서치의 기능을 보강시켜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신하게끔 해놨어요. 여기에요. 트리지 사고 절대 못 겪었습니다. 찾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주 이 골수분자들이 있어요. 알투슐러의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찾아가는 데가 뭐냐면 아이데이션 웨이라는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편은 이쪽으로 하고 중간은 이쪽으로 오고 또 한쪽은 뭐냐면 하도 하는 사람마다 전부 이게 복잡하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러면 좀 줄여서 하자. 줄여서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몇 가지의 프랙티스를 가지고 간소화된 트리지를 만들어요. SIT, UCIT 이 영역이 간소화된 트리지야. 쓰실 사람 쓰면 돼요. 그렇지만 다 현대적인 트리지 영역이에요. 알투슐러의 이론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 영역 아니에요. UCIT, SCG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알투슐러의 스프릿과 알투슐러의 정신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왜? 결국은 이게 승리할 거니까.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려울 수 있어요. 알투슐러가 이만큼을 해놨다면 여기서 이걸 다 이해하느냐 다 쓰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건 개념적인 것, 이거는 트리지의 메인 요소, 아까 여기다 자원을 하나 토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뒤에는 저도 하나도 안 써요. 뭘 많이 쓰게 되면 이 주요 발견하고 여기에 매진하게 되면 일리 가지 않아요. 일리 가요. 왜? 패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쉽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요. 트리지를 이론을 연구하는 영역들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 하면 기존의
창의력 기법의 대표적인 수법들에다가 그 다음에 제품 경제 속에서 발전된 혁신 툴로 내재되어 있는 가치공학의 이론들이 이 현대적인 트리지에서 개념적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서 알렉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밸류, 가치공학이 나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알투슐러의 트리지 나쁘다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어렵고 복잡하고 쓰기 어렵다는 할지언정 트리지 이론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다 공감하는 이 우수한 기법들이 아이트리지라는 방법론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트리지에는 트리지를 바탕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 IPS AFDD라는 것이 있어요. IPS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도구예요. AFD는 뭐냐면 Failure Analysis예요. 자동차 업계에서 FMEA 안 하면 ISO 통과 못하죠. 나사가 FMEA 가지고 절단 난 게 뭡니까? 챌린저 9호가 FMEA가 했다가 절단 났어요. 그 다음에 방법 헷가닥 바꿨어요. FMEA를 하는 것보다 FMEA 상단계인 하조풀을 합니다. 나사에서는. 하조풀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나사의 Failure Analysis, Failure Prediction은 뭐냐면 트리즈 사고가 있는 AFD를 가지고 해요. Anticipatory Failure Determination이라는 이걸 가지고 전 연구원이 다 훈련받습니다. 다이렉트 이볼루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알투슐러의 기술 시스템 진화의 법칙을 갖다가 350가지의 패턴으로 정형화시켜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뭔 나중에 얘기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 현대적인 트리지 영역이 추구하는 바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트리지 교육을 받고 어렵다, 우리한테 안 맞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동소이가 나오고 3년, 4년 후에 쓰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한 5%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리지는 제가 96년도에 야후에서 트리지의 키워드를 썼을 때 13,500건 정도의 정보만 찾았어요. 야후에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트리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때 10,000건 정도, 몇 백만 건의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데이터로 반증을 합니다.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과거부터 더들러서 여기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이거지. 과거부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론이 등장하면 방법이 나타나고 이론이 나오면 40, 50년 걸려서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파생시키면 이 이론이 주는 효과성 때문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방법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방법의 스피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도구가 등장해요. 이거를 우리가 IT적인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응용도구죠, 응용도구. 애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을 하면 뭐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러죠. 이거를 능숙하게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론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도 내가 트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과 방법을 갖다가 다 몰라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좋은 도구를 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트리지에서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베이스를 하지 않는 도구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베이스가 나타나요. 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트리지에 세 가지의 메인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실제 두 가지를 아이데이션 트리지의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알투슐러가 만든 트리지의 모든 기본 개념, 발견, 이 모든
클래시컬 트리지에 있는 모든 문제 분석 도구와 문제 해결 도구 외에 현대적인 트리지인 아이트리지를 개발시킨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가적인 도구, 추가적인 문제 해결 도구들을 이 전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IPS 소프트웨어, AFD 소프트웨어, D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유일무이하게 트리지 소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지 소프트라는 것은 이 아이데이션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전체 이 아이디어 트리지 할 때 우리가 레귤러한 고전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체 기업 활동 프로세스를 이렇게 봤을 때 강약점이 있어요. 쓰는 도구마다.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가운데 IPS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 IPS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크리에이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딩 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런 영역 속에 좋은 해결책들을 만들어내주는 구조화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IPS에서는 문제 해결을 트리지 이론을 알든 모르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날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이 프로세스를 탑니다. 따지고 보면 이 프로세스는 식스 시그마에서 얘기하는 DMA-IC, DMA-DV, IDOV 5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달라요. 트리지에서는 뭐를 찾는 것이 탁가신가 하면 아이디얼 시스템을 지향하는 브레이크 스루 컨셉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 브레이크 스루 컨셉은 뭐냐면 특허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에서 트리지를 도입하는 목적, 그걸 IFR 트리지 도입하는 그 이상적인 IFR을 정의한다면 기업이 트리지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경쟁 상대자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특허를 만드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가 트리지를 도입하는 IFR을 설정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트리지를 도입한 기업한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반대. 지멘스가 1999년, 92년도에 트리지를 도입해서 전 직원의 트리지 교육을 마무리시킨 데가 언젠가 하면 1999년도에서 7년 걸렸어요. 안 믿어요. 한라 VOD라고 시멘스의 자회사인데도 저기 있어요. 천안에 있는 그 회사인데 자동차 품목이에요. 임원들한테 가서 시멘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걸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믿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죠.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멘스를 지도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 만들어냈던 머티리얼 다큐멘트 사진들 갖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믿어요. 24일 날 가서 임원들 자세히 제 워크숍 합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프로세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 드렸다면 이제 제가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문제를, 이거는 식스 시그마에서 얘기하면 아이덴티파이 하는 단계예요. 문제를 문서화하고 이 문제를 구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저링 하는 거예요. 올바른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쓰는가 하면 우선 데스크탑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그래서 데스크탑 상에서의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타이틀만 있으면 이건 다 다른 소프트웨어, 트리지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골드파이어 내재되어 있는 테크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이런 날리지스트는 지금 통합되고 골드파이어라는 걸로 인벤션 머신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툴로 이제 등장을 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노베이션 워크벤치라는
아이데이션 트리즈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러닝 학습과 트리의 전개가 모두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면 사람이 안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아직 한글 버전이 안 나와 있어요. 한글 버전이 안 나오고 영문 버전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보틀렉이 뭐냐면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따른 그 디메리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텍 옵티마이저에서도 마찬가지고 골드파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크리엑스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버전 아직 안 주기 때문에. 자, 트리즈를 모르는 사람이 트리즈를 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거는 사전 찾습니다, 우리가. 단어가 막히면 사전 찾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문제를 기술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쓰냐 하고 봤더니 고마체 제작소의 엔지니어는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소음이 커서 불만이 생기는 이 시스템을 소음도 줄이면서 시스템을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상의 문제예요. 설계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자, 이거는 세례죠. 그래서 다른 파일에 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텍스트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지도한 업체에서는 사내에서 엔지니어들이 찍은 디지털 카메라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요소요소를 찍은 걸 갖다 여기다가 이게 한 페이지면 못하고 20페이지면 못합니다. 여기다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 상황을 갖다 카테고라이징하고 여기다 다 기술을 합니다. 다음 단계, 문제를 하고 나면 이 ISU 단계의 다음 단계. 우선 트리즈의 기본 개념, 이걸 쓰려면 트리즈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 네 가지 기본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시스템은 아까 테크니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설명 안 드렸으면 이 시스템은 내가 과거에 이해하고 있던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바른 기술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에 답해갑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건 뭐냐면 창의적 사고에서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렴적 사고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발산적 사고의 기둥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산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의 시스템 어프로치에 입각해서 시스템 전체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구조가 뭐냐, 시스템의 기능이 뭐냐, 시스템의 주변 환경이 뭐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시스템 어프로치의 기법을 통해서 이 발산 사고를 하는 겁니다. 발산 사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프로블럼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로 들어옵니다. 판넬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갑니다. 시스템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상황을 조사했으면 그 다음엔 뭐냐? 아이디얼리티 개념에서 다른 데서 문제 해결 도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자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을 탐색해야 됩니다. 매번 available 자원. 그 전에 아직 내가 이 IFR을 설정 못했기 때문에 문제 분석 단계에서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입각해서 IFR을 설정하면 아이디얼 파이널 리루트를 설정하면 다시 이 IFR을 달성할 수 있는 해결 자원이 뭔지를 자원 탐색을 하는 또 다시 발전적 사고로 들어갑니다. 이 1단계, 2단계 반복하는 거가 뭐냐면 우리 두뇌를
넓혔다 폈다 넓혔다 폈다 자연스럽게 시스템 어프로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다큐멘트가 처음에는 한두 장 페이지예요. 다음번에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상황 능력이 뛰어나게 이제 스킬업이 올라갑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철저하게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어느 기업이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하나의 제품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과거에 문제 해결을 했던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지식과 정보는 산더미처럼 있을 겁니다. 디지털 매체가 됐든 파일링이 됐든지 간에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자원을 제대로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지 못하면 쓰레기다 다름없죠. 선임자가 만들어놓던 다큐멘트가 100건이 있다면 후임자가 그것을 활용하는 활용률은 20% 내지 30%도 안 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갖다 조직화시키는 테크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래요. 이 ISQ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해결책을 냈던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두뇌를 그렇게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사고 패턴을. 그래서 이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 도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 질문식에 맞춰서 더 따라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향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겁니다. 잘 정의된 문제는 그 단계에서 이미 80% 이상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식스 시그마에서 얘기하든 어디서 얘기하든 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